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과 가까워지는데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업체가 P&R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2021년 명 씨가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를 하고 P&R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른 기관 조사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의 후보도 아니었죠 그때는 네. 그 주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이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게 나왔습니까?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이 P&R이 공표한 13건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 앞에 그러니까 두 번의 조사가 아마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네. 3월에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합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전 뭐라고 검찰총장 표현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네. 40.5%, 이재명 18.8% 이렇게 나와요. 2배 이상 윤석열 답이 더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40, 이재명 18%. 네. 와. 두 번째 조사가 3일 후에 있는데 그것도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40.4, 이재명 21.1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거의 더블 스코어네요. 네네. 근데 좀 비슷한 시기에 그 이후에 이제 전국 확대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는데 네. 그때도 윤석열이 이재명을 크게 앞선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때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갤럽에서 한 조사는 두 사람 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뭐 23, 23 이렇게 나오거나 3%포인트 안팎으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의심들을 계속 받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지 P&R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도 숫자가 튀는 게 불안했다. 이상하게 우리 조사에서 그 윤석열 지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우스 이펙트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 하우스 이펙트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사 기관인지를 사람들이 알면 네. 그쪽이 좀 더 맞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진보적인 기관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 지지자들이 더 많이 응답을 하고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건데 편향성이 좀 생긴다는 건데 본인이 봤을 땐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아, 그 대표가. 네. 그리고 두 번째도 무슨 말을 하냐면 대표가 우리는 작은 기관이다. 근데 우리 결과를 큰 신문사에서 퍼다 나르고 방송 뉴스 화면에 막 자막이 나오고 한다. 잘 이해가 안 됐다. 우리만 윤 대통령이 높게 나왔는데 우리 것만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작업하지 않았으면 이게 이렇게 붕업되지는 않았을 거다. 퍼다 나르고 늘리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 이펙트가 점점 커진 것 아니겠냐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진단을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몇몇 분들이 그때 3자 대결이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세 분이 유력하긴 했죠. 이낙연, 이재명, 뭐 윤석열 뭐 이런 정도가 아마 유력하긴 했는데 요 이제 가상 양자 대결 결과 네. 그죠? 네. 40대 18 그다음에 40대 21 요 정도 이제 가상 양자 대결로 나온 거니까 문항은 어떻게 나왔냐면 네. 그 당시 조사를 보면 이낙연, 윤석열 이렇게 붙여보고 윤석열, 이낙연 붙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윤석열 붙이고 윤석열, 이재명 순환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김두관, 윤석열, 그다음 윤석열, 김두관. 아마 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돌려서 붙입니다. 야당 주자들을 좀 바꿔서.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누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에 김두관, 심상정,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홍준표 요 정도를 쭉 불러요. 네. 그 중에 이제 응답을 하도록 하고 네, 보기는 네. 순환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 다른 데보다도 유독 P&R 조사가 이렇게 조금 튀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P&R 대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튀게 나온 거에 대해서 그 대표는 지금 뭔가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건 이제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그 과정을 아마 더 얘기한 것 같긴 한데요. 이분이 이제 약간 힌트는 주고 갑니다. 힌트는. 힌트를 이제, 줘요?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처음에 대선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웃었어요. 난 안 하겠다. 창피해서 못 하겠다. 무슨 꿍꿍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머니투데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씨 있잖아요. 이 씨 계속 지금 제보하고 있는. 네네네. 근데 뭐 설문 이 씨가 저에게 설문을 주잖아요. 저한테 전화를 주면 제가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못 하겠다고 하면 뜬금없이 또 명태균 씨가 전화가 와요. 이게 왜 안 되냐? 다른 데는 하는데. 그러면 저는 못 합니다. 다른 데는 해도 저는 못 하고 중앙선관위하고 직접 통화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는 전달을 해요. 근데 다만 본인의 조사에 조작은 없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사실관계는 뭐 조금 근데 더 로데이터 나온 거 밝혀봐야 저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업무방해죄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해봐야죠. 여론조사 만약에 이거 혹시라도 조작을 했으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죠. 사건인 거죠. 네. 네.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또 해야 네네. 되니까. 네네.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 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네. 오늘 발표했대요. 뉴델리 거. 네. 그거 좀 다루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어제 오픈한 거 아니고.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오늘 빨리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저 문자가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지금 찾거든요. 예? 2,200개 정도 찾거든요. 한 예, 2시. 보고서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대화의 맥락을 보면 네. 당시 윤석열 후보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떨어지거나 또 당선되거나 했을 때 완전히 어떤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중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런데 결정적인 그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명태균 씨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상당한 문제나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선거 막바지나 한참 진행 중에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여러 군데서 돌리죠. 네. 그러긴 하겠죠. 예. 특히 정치권 입문이나 아니면 어떤 선거에 출마를 결심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의 보고서가 채택이 된다는 얘기는 글쎄 여론조사 업체 물론 명태균 씨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업체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만 까놓고 얘기해서 그 여론조사 업체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갤럽이나 리얼미터보다 더 앞서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픽한다는 거는 결과값이 다른- 흡족했기 때문일까요? 다른 업체에서는 아. 하지 못하는 내지는 하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전세야. 근데 어디서 갑자기 아니면 누구도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팍 튀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그게 싹 보도가 돼. 첫 방에. 그러면 별 그 사람을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람도 아 그래? 그렇죠. 민심이 저 사람 쪽으로 흐르나? 갸우뚱하면서 그게 오히려 몸통을 흔드는 네네네. 그런 경우를 종종 보죠.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뭐 보면 뭐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또 그럼 난 또 수정해야 수정해야 된다. 되니까. 이거 이제 약간 마사지 한다는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예. 결과값이 좀 다른 조사에 비해서 좀 이제 잘 나오니까 경남 선관위에서 한번 조사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이랑 관계를 끊고 그다음에 다른 또 언론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또 여론조사를 하고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 기사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PNR 조사 결과가 안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항의 전화를 하는 그렇죠. 왜 여론조사 결과 안 내? 그런 조선일보 기사까지 났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2월 28일 오후 2시 13분 이 뉴스토마토 보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명태균 씨가 그 제보자 ABCDE 네. 이모 씨한테 전화를 해서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계산한 거 두 개를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48%, 백분율 만들면 네. 이재명 42%로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이런 말을 해요. 네. 조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어요. 숫자를 알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42%로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조사 돌려보지도 않고 결과값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좀 명태균 씨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그때 했었던 건지 저는 국감 과정에서 이것도 좀 들춰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